슬기로운 서울 생활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자, 수요일에는 법률 상담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중앙선 침범과 관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상담을 위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정경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쉬는 날인데 변호사님은 언제 쉬십니까 주로? 이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쉰다는 날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좋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24시간 연중무휴. 이제 또 네. 나쁘게 말하면 좀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 예. 변호사님 뵈면은 유유자적한 그런 표정.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24시간 뉴스하는 그 채널에 네네. 그거 출연하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얼굴 그 화면을 제가 아유. 손으로 만질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봄 나들이철인데 오늘도 이제 많이들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봄 그러면은 차량 이동도 많고 네. 뭐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결국은 확률이거든요. 네. 차가 많이 다니면 사고가 그에 비례해서 납니다. 네. 특히 물동량하고 이동량 많은 봄철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오다 보니까 또 보행자나 자전거인 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그 자전거 타는 분들 특히 이제 네. 동호회로 무리지어서 이렇게 많이들 네네. 자전거 이제 그 또 그 신호라든가 또 잘 지키세요. 네. 그들만의 또 신호도 있는데 네네네. 우리 차량 운전자분들이 자전거도 좀 일종의 그 차량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사고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엄연한 차에 해당됩니다. 네. 결국 이 운전자의 그거 누구 위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부정적인 시각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시각 가질 수도 있는데 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이전에는 주류적인 이동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자동차가 또 이동 수단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네. 그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특히 그런 게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자전거 말고 네. 전동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전동 킥보드. 예, 개인형 이동 장치 사실 획기적인 이동 수단인데 네. 보행자들한테도 별로 안 좋게 취급받고 네. 또 자동차 운전자들한테도 좀 부정적인 시각 많습니다. 물론 그 운전자들이 또 주정차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네. 운전할 때도 뭐 도로교통법이 잘 지켜야 되는 건 기본 전제하에 네. 다른 분들도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도로 위에 약자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뭐 자전거 또 그리고 전동 킥보드. 그렇죠. 전동 킥보드도 차량으로 이제 네. 그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 방송 그 말미에 상담 요청이 뭐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사연자 분들의 직접 영상, 사진 다 받으셔가지고 네네네. 오늘 또 상담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일목요약하게 딱 이해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룬 게 12대 중과실 중 이제 신호와 지시 위반 네네. 첫 번째죠. 네네. 그래서 아쉽게 오늘 그 사연의 주인공이 두 분인데 두 분 모두 출근해서 지금 업무 중이세요. 아이고, 그래서 예. 전화 연결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좀 자세히 그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일 변호사님. 제가 의정부 나들목 진출로에서 나오다가 차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오는 차가 끼워주지 않는 바람에 다시 제 차로로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 9, 제가 1로 나왔고 저와 제 여자친구는 통원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대물은 인정하겠는데 대인까지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렇게 네.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영상을 봤을 때 사실 제보자 차량이 그러니까 왼쪽 차로로 이제 진입하려다가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자신의 차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또 그 오른쪽 차로 있던 차가 네. 끼어드는 바람에 아하. 일어나는 사고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통상
제보자 차량이 계속 정상 주행했다면 당연히 백대행위죠. 네. 뒤에서 뒤에서 갑자기 앞으로 나오면서 끼어들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제보자도 왼쪽 차로로 끼어들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10% 정도 과실 잡히는 것은 합당해 보여요. 근데 이제 보통 사고가 좀 경미한 경우에는 또 상대방이 뭐 사고 난 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으니까 또 차가 파손된 거 치료비 그 수리비 나가는 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보통 이게 과실에 따라서 아픈 정도도 다릅니다. 네. 이게 자신이 잘못이 많을 때는 사실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도 잘 안 갈라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자신이 잘못이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좀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심리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아하. 이 갭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네. 이번 사건 또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좀 인정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 다쳤느냐 안 다쳤냐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과실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제보자가 못 받아들여서 제보 주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심의위원회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9대1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다. 네. 그럼 법원에 소송을 보내달라 해서 법원 판단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게 좀 작게 느껴지고 덜 아파요. 상대방이 그런 거는 더 내가 아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네. 좀 이 보험 특히나 자동차 보험 쪽에서 네.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또 지나치게 과대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보험 사기까지도 맞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 안 난 것도 사고 났다 하더라도 그 네. 보험 사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다 치료 그렇죠.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그리고 그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좀 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통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우측에 있는 상가에 볼 일이 있어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앞에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차량을 피해서 1차로 실선입니다. 1차로로 가던 중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지를 했고 1차로에 있던 제 차는 녹색으로 바뀐 신호등을 보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우측에 있는 상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 뒷차도 신호를 보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제 차는 승용차, 상대방 차는 RV차였고요. 사고 후에 상대방은 제 차를 못 봤다고 하는데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고요. 제 차는 우측 뒤편 범퍼에서부터 뒤쪽 문 앞까지 찌그러졌고요. 상대방 차는 운전석 휀다 및 범퍼 흠집이 발생했습니다. 과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이 크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러는데 10대 0 또는 9대 1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네. 네, 이번 사건 또 영상을 보면 더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이해가 쉬울 텐데 지금 저 오디오상으로만 말씀드리니까 네네.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 마트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네. 그 마트 입구에 차 한 대가 지금 정차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돼 있고 사실 신호가 처음에는 진행 신호인데도 정차가 돼 있어 가지고 이제 1차로로 해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는데 그때 또 신호가 바뀝니다. 그때 갑자기 또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바뀌어가지고 1차로, 2차로 제보자 차로는 1차로 있고 그 상대 차량은 2차로에 같이 멈춰 있다가 또 신호가 이제 진행 신호 들어오니까 이제 네. 제보자는 멈춰 있는 차는 계속 멈춰 있을 줄 알고 네네네.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죠. 또 그때는 상대방은 또 신호 바뀌었으니까 또 출발한 거였고 네네. 결국 사고 유형에 따라서 가피해자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네. 이걸 그냥 평범한 차로 변경 사고다라고 봐버리면 제보자가 변경 차량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또 정차 후 출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차한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유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 신호등이 중간에 있는 바람에 신호등이 정차한 차량의 그 위치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신호가 바뀌고 난 뒤에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로 변경 사고의 유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과실이 차로 변경에 더 많이 주어지는군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가해 차량으로 보이긴 한데 네. 지금 상대 측에서는 제보자 과실이 90% 아니면 네. 100%다. 네. 사실 이 정도는 잘못이 하나도 없을 때나 나올 법한 과실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방
과실 사고이지만 제보자가 가해자다. 이 정도라면 제보자 과실이 한 60에서 많아봐야 70 정도. 네네. 이 정도가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 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네, 결국 사실 이 과실 비율이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기 유리한 걸 주장하고 네. 상대방이 주장할 때는 상대방 유리한 걸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으신 분 만나면 네. 해결되는데 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 판단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통해서 네. 법원 최종적인 판단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대방 차량 있잖아요. 네. 그 주정차했던 그 차량이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한 네. 그리고 그 황색 두 줄 실선 옆에 주정차했는데 네. 그 과실이 없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불법 주정차 보통 황색 실선 두 줄이면 어떠한 사유든지 주정차가 금지되고 네. 황색 실선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같이 불법 주정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미 제보자가 2차로 진행하다 1차로 왔다가 다시 2차로로 갈 때까지 불법 주정차 한 부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네.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네. 다만 상대 차량이 전방 주시 태만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과실로 아까 말한 그 제보자 과실이 60에서 70% 상대방 과실이 40에서 30% 정도로 평가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방 과실 부주의, 그렇죠. 태만도 분명히 잡힐 수 있다. 네. 그런 상대방은 얘기시죠. 신호만 보고 출발했다 그러는데 네. 신호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앞도 보셔야죠. 그렇죠. 보셔야죠. 그리고 보입니다, 사실은. 네, 보입니다. 네, 보이죠. 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두 분은 지금 뭐 잘 들으셨죠. 지금 업무 중이시라 전화 연결을 못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저 정경일 변호사님이 아주 친절한 또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중앙선 침범 네.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 중 두 번째 유형이죠. 네. 중앙선 침범인데 이게 도로 중앙에 그어진 노란 중앙선을 침범해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호 지시 위반했고 이번에는 중앙선 침범 그러니까 12대 중과실 중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데 네. 보통 중앙선 침범 그러는데 이 두 번째 유형에는 중앙선 침범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는 행위 이러다가 사고 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고요. 그렇군요. 또 반면에 뭐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중앙선이 지어졌다든가 네.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 궁금했던 게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만약에 그 중앙선을 좀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 네. 이런 경우 좀 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까? 네, 사실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그리고 또 안전표지 뭐 이게 아파트 단지 내이든 아니든 무슨 네. 관계 있느냐라고 해서 뭐 교통법규 준수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이지만 네. 다만 사고 났을 때 법률적인 판단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걸 뭐 정보를 제공하는 건 괜찮은데 또 이걸 가지고 해도 된다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절대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뭐 과실 비율 판단할 때는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나더라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네, 그래도 100대 0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도 100대 0이고. 그러니까 형사 처분은 받지 않은데 대신 이제 민사적으로는 좀 정확하게 받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네. 자,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 났을 때 또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네. 같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네. 그리고 형사처벌 받냐 안 받냐.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선을 침범해도 이게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 네. 하지만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받는다. 사실 과실 비율은 똑같은데 형사처벌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그렇군요. 중앙선이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종합보험 가입한다면 상대방 다치게 하더라도 뭐 합의할 필요도 없이 네.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된다면 이게 피해자와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3조에 따라서 네. 형사처벌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집니다. 네네. 뭐 아까 약간 비슷한 사연일 그거는 이제 편도 2차로였고. 네. 그런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편도 1차로나 뭐 2차로. 네. 1차로인데 특히 그 도로 우측에 이제 차들이 길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 간혹 많죠. 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도로에도 주차하고 또 도로에 주차해버리니까 이게 다른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됩니다. 네, 많죠. 네. 그런 경우가. 그럼 그런 차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차 빼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견인 조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것도 뭐 외형상 중앙선 침범이니까 마찬가지로 10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느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지는 않군요. 넘어간 건 넘어갔지만 이 불가피하게 넘어간 경우에 대해서 법원 입장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네.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해서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네. 취지예요. 아, 그런 판례가 있군요. 네네네.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이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네, 지금과 같이 이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데 문제는 사고 났을 때입니다. 사고 났을 때. 네. 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차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상당히 불리하다. 아. 그러니까 일단 넘어갔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남의 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각별히 넘어가신 분이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그 차량들 때문에 넘어갔을 때 물론 그렇게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로는 잡히지 않지만 네. 사고 났을 때는 이게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심하셔야 네. 된다. 우리 진행자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진짜 무조건 그러면 네. 이 차가 어떤 경우냐 있냐면 열대가 주르륵 있다. 네. 사실 그럴 때는 넘어갔다가 차가 왔을 때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사고 났다. 이럴 땐 그렇죠. 중앙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아. 근데 문제는 한 대가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그럴 때는 기다렸다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무리하게 본인이 가다 사고 나면 그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안에 따라 조금 네, 다릅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짝 퀴즈. 벨소리 들으시면 상당히 정겹죠, 여러분.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반짝 퀴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되므로 사고 났을 때 형사처분을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되므로 사고 났을 때 형사처분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그리고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짧게 힌트 네. 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사실 무늬만 중앙선인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중앙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네. 경찰관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네. 정답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무튼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서울 페스타 2024 서울 페스타 축제 현장 저희가 한번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 페스타 축제 여러분 즐길 수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네, 리포터 아주 친절한 음성의 우리 주인공이시죠. 정서영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광장 나와 있습니다. 아, 서울광장에 지금 나가 계시는군요. 네. 네, 지금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말이죠. 그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곳 서울광장 현재 맑은 하늘 아래 서울 페스타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아주 많이 보이고요. 네. 저녁에 열릴 개막 파티 무대가 설치돼 있고 각종 행사를 위한 부스도 설치돼 있어서 네. 봄 축제 느낌이 가득합니다. 아, 그래요. 개막 파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몇 시예요? 7시 30분부터 있고요. 네. 현장 예매는 없다고 해요. 사전 예매하신 분들이 현재 표를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아, 그 현장에서 이제 표를 나눠 주시는군요. 네. 네, 그렇군요. 좀 한 장 받아 놓으세요. 저도 가야 되겠네요. 자. 예매가 끝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네.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말이죠. 서울 페스타. 네. 지금 많은 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나 서울 시민들께서 아, 이런 축제 서울에 이 큰 축제가 오늘 열리는구나 몰랐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떤 행사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서울의 매력을 서울의 도심과 자연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의 봄 축제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고요. 5월 1일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열립니다. 네. 이곳 서울광장을 비롯해서 노을공원, 명동, 또 한강공원, 광화문 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수십여 가지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서울광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광화문 뭐 청계천 일대 그리고 서울광장 또 상암동 일대에서도 펼쳐지고요 말이죠. 네. 네. 우리 저 정서영 리포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이 프로그램만은 한번 꼭 가보시라 추천하고 싶으신 곳이 있을까요? 먼저 제가 있는 이 서울광장에서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에 열리는 OST 오케스트라 공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OST 서울을- 오케스트라요. 네. 네.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 OST를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린다고 하고요. 종합 안내소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무료 공연이라고 하네요. 아, 내일 그렇군요.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네. 내일 오후에 이곳 서울광장에서 티타임 파티가 열리는데요. 네. 야외 테이블과 돗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파티고요. 네. 이 행사는 내일 오후 2시와 3시 30분 이렇게 1, 2회차에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네. 사전 예약하지 않으셔도 현장 신청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그렇군요. 개막 파티는 이제 예매가 끝났지만 이 티타임 파티는 내일 현장에 오셔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5월 오늘 이제 개막을 해서 5월 6일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성 리포터가 아주 친절하게 그쪽 서울광장에 또 여기저기 안내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네요. 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도 이번에 대만에서 여행을 왔는데요. 네. 제가 서울 페스타를 오라고 추천을 해서 지금 서울 광장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친구들까지. 아무튼 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들 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네. 보니까 외국인들 10여 명이 단체로 모여서 동그랗게 서 있었고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행사 부스 앞으로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서울 페스타 현장 아주 생생하게 분위기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서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페스타 2024 오늘 개막해서 말이죠. 5월 6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한번 오랜만에 도심 아니면 또 상암동, 광화문, 청계천 일대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수요일 슬기로운 법률 생활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모시고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바로 전화 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 중앙선 침범 예를 들어서 이제 눈길이나 빗길인데요. 네네. 이럴 때 이제 미끄러져서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 네. 이때 마주오던 차와 사고 난 네.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접하는데 네네. 이런 것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됩니까? 네, 결론은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한다면 네. 중앙선 침범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 본인이 사실 미끄러져서 내가 의도치 않게 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자동차가 미끄러졌다는 그 자체가 과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끄러진다는 것은 자신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네, 아니면 네. 운전 미숙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로에 중앙선이 있는데 미끄러지면 중앙선 넘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러 중앙선 넘는 경우보다 이와 같이 의도치 않게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눈길, 빗길에는 넘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네네. 아무튼 뭐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제어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다르죠. 아, 좀 이제 다릅니까? 예, 눈길 빗길이라 하더라도 보통 운전할 때는 대부분 제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이 미끄러진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어제 뭐 눈길 뭐 스키장처럼 많이 왔는데 그거는 불가피하겠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중앙선이 이제 노란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편도 1차로에 보면 편도 1차로는 중앙선이 흰색 실선 하나 그어져 있고 2차로 이상부터는 두 줄이 그어져 있는데 네. 편도 1차로에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는 게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허용된다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추월하다가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넘을 수는 있지만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가 져야 된다. 가야 되니까 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로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변호사님. 자, 5533번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며칠 전에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로 유턴하려고 신호 정차 중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하다가 4차로 우측에서 중앙선 넘어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횡단하던 자전거와 접촉사고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무과실 주장이고요. 자전거 측에서는 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차량에 과실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조금 상황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유턴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네. 사고 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볼 수 있겠지만 네네. 현실적인 이 자전거의 위치는 도로교통법상은 엄연한 차지만 과실 비율 따질 때는 자동차보다는 사람에 더 가깝게 취급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가 아닌 자동차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사고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또 판단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네. 또 사실 유턴할 때는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피 가능성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그 지인분은 무과실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무과실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 무과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같은 걸로 이 자전거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 네. 그리고 나타났을 때는 피할 겨를도 없었다. 겨를도 없었다. 네, 보통 나타나고 사고가 한 1초 만에 발생됐다. 그렇죠. 그 정도면 무과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좀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모아서 네. 이렇게 좀 제시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나 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특히 그 우리 차량 운전자분들 자전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자, 3983호님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운전 중에 우측에 있던 차량이 그러니까 사각지대인가 봐요. 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어서 네. 급하게 피하느라 중앙선을 절반 넘어서 피하긴 했는데 중앙 분리대 시작되는 곳에 충돌할 뻔했어요. 만약 이때 사고가 네.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이렇게 되죠. 지금 사고는 나진 않았지만 주행 행태를 본다면 상대차가 보통 우측에서 오는 거는 운전자 좌석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사각지대가 더 많은데 네.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나타나면 이게 놀랍니다 사람이. 놀라서 핸들을 반사적으로 틀어서 중앙선을 넘게 간다. 네. 그럼 본인이 불가역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원인 제공자는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입니다. 결국 그 사람으로 친다면 누가 밀려고 해서
겁을 먹어서 주춤주춤하다가 사고 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야 된다면 중앙선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는 않고 네. 사고 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넘은 차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끼어든 원인 제공 차량에게 원인 주어집니다. 제공 차량에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중앙선 침범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반짝 퀴즈 한번 더 드릴까요? 반짝 퀴즈. 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되므로 사고 났을 때 형사처분을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세 번째 사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퇴근길 차를 몰고 저희 집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던 중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것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풀다 보면 네. 오늘 퀴즈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만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네, 네. 청취자분들 잘 들으시면 네. 정답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도 불법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질문을 어떻게 넘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에 대해서 네. 유도신문 비슷하게 제가 답변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이걸 또 조장하는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그렇죠. 들고 네. 그래도 또 정보는 제공해야 되고 네, 네.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지.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 그리고 또 사고 났을 때 형사처벌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지. 네. 다른 과실 비율 판단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중앙선이고 중앙선이 아니냐. 네. 사실 운전자분들은 그런 거 고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중앙선 그어져 있으면 당연히 지키셔야 지키셔야 되고요. 되고. 예. 없어도 마음속으로 중앙선을 그으셔가지고 네. 우측 통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 처리,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과실 비율 따질 때 이거는 이제 보는 거죠. 중앙선 침범으로. 네. 하지만 형사처분은 받지 않는다. 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오늘 퀴즈 정답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민간이 설치한 중앙선이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이런 것들은 효력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중앙선이라 할 수 있거든요. 먼저 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은 아무나 그어진다고 해서 그게 중앙선의 효력을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네.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문의는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그거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니까 운전자들은 지키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과실 비율 따질 때는 그 중앙선을 본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민간이 설치한 중앙선에 있어서는 지방 경찰청장이 설치도 돼 있군요. 네네. 네. 자, 네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부 미팅이 많은 영업직 직장인입니다. 미팅을 잘 끝내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건널목도 없고 인적도 드문 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무단 횡단하는 중년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주머니를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요. 제 차는 중앙선을 넘어가 있었고 달려오던 맞은편 차량이 제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무단 횡단자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모두 제 과실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린 사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이제 주제가 같다 보니까 네. 비슷한 유형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네. 이번은 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버렸네요. 그러네요. 네. 아까 그분은 이제 중앙 분리대를 받을 뻔했다고 네. 이분은 사고가 나셨고 말이죠. 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건데 네. 과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통 중앙선 침범에서 사고 나면 맞은편 차량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차량 과실 당연히 100%고 네.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돼 있습니다. 네. 무단횡단자. 이와 같이 무단횡단자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멈출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멈출 수 없을 때 그러면 무단횡단자를 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게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려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최소화할 것인가. 예. 여기 대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고민도 없이 놀라가지고 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 유형에 해당됩니다. 아. 먼저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멈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멈추지 못했다면 이 중앙선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과실은 피할 수 없거든요. 네. 또 이 부분에서 무단횡단자 사실 운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 자신의 무단횡단이라는 불법 행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네. 과실치상죄라는 형사처벌까지 극단적으로는 받을 수도 있고 이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한 운전자나 상대방이 어떤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무단횡단자가 이 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보통은 이 무단횡단하다가 본인은 그래도 저 차들이 나 피하다가 사고 났구나. 네. 좀 미안한데 뭐 나하고는 안 부딪혔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문제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래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단횡단하는 차 발견하고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무단횡단자가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유익이 가버렸다. 아하. 그러면 이게 차였으면 네. 뺑소니에 해당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비접촉 뺑소니 형사처벌 받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형법상 네.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유기죄. 네, 아, 자신의 실제로 그런 이렇게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습니까? 네, 많지는 않은데 네. 보통 하급심 판례에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사고 나면은 그 현장을 적극적으로 좀 구호 조치에 힘쓰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네,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이든 네. 제3자이든 그런 부분이 자기가 사고와 연루된다 싶으면 시시비비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뭐 전방 주시 태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하죠,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이 무단횡단하고 무단횡단자하고 사고 났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도 지켰고 제한 속도도 준수했는데 왜 과실이 있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방 주시 안 한 부분, 안전운전 안 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무단횡단자에게도 일부 과실은 있겠지만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네. 요즘에 저 스마트폰 이렇게 뭐 문자 메시지 보낸다든가 네. 차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뭐 그 졸음운전이나 이런 게 교통사고의 원인의 아주 큰 이유였다면 최근에는 이 전방주시 태만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네. 사고 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잠깐 보고 보니까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네. 문자 딱 보내고 바로 0.5초 만에 전방을 보는데 그 사이에 무슨 사고 나겠느냐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고 또 빠져들면 집중하다 보면 네. 앞 보는 시간이 0.5초가 1초, 2초, 3초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운전할 때는 운전에 정말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네네. 됩니다. 제가 뭐 문자 보내시라는데 그것도 사실은 운전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좀 일상에서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받을 거고요. 네. 절대 큰일 납니다. 자, 5842번님이 아파트나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나면 대부분 5대5 과실이라는데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셨는데요. 네. 네. 대부분 5대5 과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5대5 과실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면 맞죠. 네. 네네. 왜냐하면 사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보행자도 혼자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중앙선이나 안전표지가 있다. 그러면 안전표지가 과실 비율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3492번님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로 처벌되지 않지요. 네.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제보자님이 이렇게 문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반짝 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되므로 사고 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변호사님? 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이제 해당되지 않죠. 아파트 네. 단지 내 도로는. 하지만 사고 났을 때 네. 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정답을 기억하지 마시고 네. 정답 뒤에 정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무늬만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 똑같고 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특히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정말 조심 더 속도를 줄여서 지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1915번님, 9832번님, 2089번님, 8502번님 그리고 6004번님 이렇게 5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문자는 저희가 또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의 첫날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관련해서 정경일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